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배워볼 차례는 이제 교과서로는 16에서 17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보면은 이제 세계의 선사문화와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이렇게 세계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선사라고 하는 말, 선사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글자가 등장을 해서 그 글자에 의해서 기록이 남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통해서 글이 기록이 되고 이걸 통해서 역사를 파악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라고 해요. 선사시대. 그 선사시대에는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바로 요번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는 이 선사시대에 바로 인류, 이 지구상에 과연 인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한 인간이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최초의 인류, 이 지구상에 발견된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것.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워낙 또 유명한 단어이자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방의 원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요 종류, 요게 이제 현재 밝혀진 최초의 인류가 되겠어요. 이들은 그래서 약 390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요거, 이 직립보행과 함께 도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이전에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류로서, 현생 인류로서 보이는 특징이 바로 직립보행이에요. 직립보행. 여러분들 이제 직립보행이 뭐예요? 직립보행. 즉, 똑바로 서서 걷는다. 즉, 두 발로 서가지고 똑바로 서서 걷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직립보행이라고 해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 네 발로 걷는 이러한 동물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간처럼 똑바로 두 발로 똑바로 서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로서의 보이는 인간으로서 보이는 굉장히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직립보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네 개가 아니라 한마디로 두 개만 있어도 걸어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남은 두 개, 이 손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손으로 도구를 집어서 도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즉 약 390만 년 전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파렌시스라고 존재는 이 현생 최초의 인류로서 직립보행과 함께 도구를 사용을 한다는 것. 도구의 사용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죠. 그 당시에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도구를 사용했고 지금 현재 인류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렇죠. 학생들 전부도 손에 펜을 들고 필기 도구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를 할 때도 칼이든 가위든 국자든 요리하는 조리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인간은 항상 이렇게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자연을 개척해가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가고 발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도구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진화를 거쳐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약 250만 년 전에 등장을 해가지고 요거의 특징은 이제 최초로 도구를 제작을 했다. 단순히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나무, 길거리에는 돌 이런 것만 주워서 쓰는 게 아니라 도구를 제작을 했다.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 보이는 게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어요. 호모 에렉투스. 요거는 이제 약 180만 년 전에 180만 년 전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호모 에렉투스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바로 요 불과 언어의 사용이 되겠어요. 불과 언어의 사용. 불, 언어. 지금의 인간들도 중요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지금의 인간들도 우리가 쓰는 한글이라고 하는 뭐 언어를 통해서 문자 이런 것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듯이 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요 사람들도 요 인류들도 그렇죠?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도 불은 너무나 중요하죠. 뭐 하루라도 불이 없다면 인간은 거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깜깜한 데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당시 사람들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이 음식들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고, 또 불을 통해서 그렇죠. 어둠에서 조금 어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뭐 활동들도 할 수 있고, 또 약간 깜깜한 이 어둠 속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불을 활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무서운 어떤 산짐승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호모 에렉투스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약 40만 년 전에 등장을 해가지고, 요거의 특징은 이제 요렇게 시체를 매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체를 매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진 사람도 영혼이 있다, 사후 세계가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시체를 그냥 두고 막 어디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어디에 묻어주고 이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러한 시체 매장 역시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장례도 치러드리고, 또 요즘에는 뭐 대부분이 아마 화장 많이 하시는데 화장해서 화장터에 놔두고, 또는 아니면은 이제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거기에 묘를 만들고, 또 제사도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벌이죠. 이러한 활동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하는 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모 사피엔스의 바로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나오는 크로마뇽인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요렇게 현생 인류의 바로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인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의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거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거쳐서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화 발전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